안녕하세요. 김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와서 품질, 야구의 품질이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뭔지 역시 품질이라고 한 거는 이기는 것이 좋은 품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감독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느 상황에 있든 간에 그 팀을 어떤 소위 말해서 방법으로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건지 그게 연념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저는 어떤 처지 간에 감독의 8-4이라고 한 게 제일 먼저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그 8-4이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큼 절실한 속에서 일어난 것인지 그 8-3로 가지고 소위 말해서 실시 핸들로 하고 얼마큼 그걸로 이어가느냐 그 속에서 얼마큼 해내겠다 하는 열정이 그 차이 때문에 성공할 수 있고 때로는 그 갖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못 갈 때가 있지 않냐 싶어요. 팀으로 볼 때는 우선 팀가 원하는 결과라고 하는 건 반드시 야구 세계는 우승이 아닌가 싶어요. 그걸 우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서 느낄 때는 저는 산식적인 발산 속에서 들어가는 그런 발산이라고 한 거는 저는 이길 수 있는 속에 있지 않지 않냐 싶어요. 발산 속이 산식적인 발산이라고 한 거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냐 싶어요. 모든 발산이라고 한 거는 비산식적인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소위 말해서 새로운 길이 새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냐 싶어요. 단 하나 비산식적인 발산이라고 한 거는 이거는 부담이 커요. 리스크가 커요. 실패하는 일이 많아요. 단 하나 시작할 때 이미 그 실패라고 하는 결과에 연연한 사람들은 모든 일이 못하지 않냐 싶어요. 저는 저 스스로 살아왔을 때 볼 때 느끼면 바로 하라. 반드시 하라. 될 때까지 하라. 이 세 가지가 저는 인생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기업에 계신 분들이라 기업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느꼈을 때 얼마큼 과감하게 트라이 할 수 있느냐 또는 거기서 혹시 실패하면 이 속에 들어간 사람은 저는 모든 일이 시작부터 패자의 실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느꼈을 때는 반드시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전신이 가진 사람만이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냐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모든 일에 대처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어떤 일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대체 능력이 뛰어난다는 것은 그 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근거가 어디가 있는 건지 그거를 찾아내면서 소위 말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소위 말해서 템벼 들어가면 되지 않냐 싶어요. 제가 과거에 맡았던 팀들을 볼 때 저는 다행스럽게도 가는 팀마다 다 약했어요. 강한 팀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중요한 거는 그 조직에 갔을 때 또 어떤 상황에 부딪혔어도 현실을 똑바로 보는 눈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세상살이에서 제일 소위 말해서 비겁하다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없다, 안 된다 이 속에 소위 말해서 빠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또는 없다 이거 갖고 통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게 있는 사람은 없든 안 되든 그거로 설립시켜야죠. 설립시키지 못하면 그 자리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어떤 이유로 붙이든 간에 어떤 책임 전환을 하든지 변명하든 간에 그것 갖고 세상 일
설명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조직으로 갖고 안 되는 사안으로 가지고 만들라 할 때 저는 이 표현으로 잘 쓰는데, 지가 고양이한테 코로나에 몰렸을 때 마지막에 지가 하는 행동은 고양이한테 덤벼요. 이 절실함이 저는 모든 일의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그 순간에 치라간 거는 살겠다, 이 1년밖에 없었지 않냐 싶어요. 그걸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일을 하면 겁이 날 거 하나도 없지 않냐 싶어요. 결과로 생각하고 일절에 하니까 그 일 자체에 당황하고 설마서 움직임 자체가 구속하지 않냐 싶어요. 저는 여태까지 감독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자체는 방법이나 생각이나 열정이 모자라지 않냐 싶어요. 과거에 저는 어느 팀에 가더라도 선수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과거에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 속에 설마서 헤매지 말라고 그래요. 이 순간부터 앞으로 내다보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스타일이나 방법이나 또는 생각이 나빴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모든 일이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싶어요. 단 하나, 그게 꼭 해보겠다 하는, 꼭 해내겠다 하는 이 신념이 얼마큼 강하게 갖고 있느냐, 이거가 승부수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살아올 때 볼 때 신념만 올바르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은 없지 않냐 싶어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 고향 온다스 아이들이 처음에 모였을 때 100kg 넘는 선수들이 쓰도록 했어요. 근데 일본에 연습하러 가가지고 캠프에서 46일 동안에 20kg 뺐어요. 이거는 산식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40kg, 46kg 뺐다 할 때 어떤 식으로 뺐냐? 아침에 6시 반 기상시키고 8시부터 연습하고 5시 반까지 연습하고 끝나고 샤워하고 밥 먹고 또 인원 미팅을 해요. 그거 끝나면 또 야간 연습 가요. 그러면 하루 종일 얘네들이 쉬는 시간이 없어요. 운동장에서 8시부터 5시 반까지 하는 동안에 휴식 시간은 15분이에요. 그 15분은 우동 한 그릇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요? 그럼 어마어마한 연습이 아니라 소화시키면서 우동 한 그릇 갖고 어떻게 버티내냐 싶어요. 20kg 빼갖고 사람이 쓰러지지 않냐 싶어요. 그거는 하고자 하는 목적이 확실히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프로에 가고 싶다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다들이 버텼지 않냐 싶어요. 나도 그 옆에서 볼 때, 시키면서 옆에서 볼 때 사람을 강하구나, 어마어마하게 강하구나 싶어요. 사람 자체가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하니까 진 거예요. 인간한테는 한계라고 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하고 타협하니까 한계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만족되더라도 한계라고 하는 걸로 자기 스스로가 타협해서 만들어낸 거고, 모자라더라도 나는 2,000도 하면 안 된다 싶어서 설명해서 설정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람은 얼마큼 자기 한계를 돌파를 하느냐, 이것이 승부처가 아닌가 싶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갖고 있는 설명해서 잠재 능력이 있어요. 이 잠재력이 인생에서 30%도 팔이 못하고 생을 마친 사람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로 돌파를 못해요. 근데 우리 리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잠재 능력으로 얼마큼 개발을 해주느냐, 또 조직이 갖고 있는 잠재력으로 얼마큼 팀의 힘으로, 조직의 힘으로 만들어가느냐, 그것이 승부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극한 상황이라도 위에 있는 사람이 기밥하면 안 돼요. 선수한테
우리 같으면 선수한테 힘이 들게 할 때 선수한테 손으로 내밀었다 하면 그 순간에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분질이 또는 새로운 발명하시려 할 때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많지 않냐 싶어요. 이거는 어떤 일이든 간에 선사 될 때까지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이만한 가난한 고양이 개로 이 큰 개에 던져버리면 그 조그만 강아지는 가다가 캔캔 돌아서 돌아봐요. 그리고 수십 분, 수만 번 떨어져야 돼요. 던져버리면 결국은 가다가 한번 물어요. 물었을 때 그 강아지한테 뭔가 먹을 것 치면 그 다음부터 물어요. 가자마자 물어요. 그러면 이 강아지가 대단하느냐, 던진 사람이 대단하냐 문제. 던진 사람이에요. 그죠? 텔 때까지 포기 않고 던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리더라고 하는 그 입장에 서야 돼요. 안 되니까 손 돌리자. 안 되니까 다른 거 새로 하자. 영원히 새로운 거는 나오지 않지 않냐 싶어요. 저는 우리 세계에서 볼 때, 여러분들의 세계하고 틀려서 모르겠지만은 우리 세계에서는 다양한 일을 확실하게 똑바로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과가 위에서 떨어진 거는 누구나가 받지 않냐 싶어요. 그죠? 다양하구나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로 느끼고 그 다음에 뭐로 행동하느냐 이 문제가 소위 말해서 승부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고민한 거는 느낌이 둔한 사람이구나요. 이 느낌이 둔한 사람은 소위 말해서 리더로서 볼 때 이 느낌이 둔한 사람을 어떻게 바꿔가야 되나 싶어요. 고향 온다서 아이들을 볼 때 제가 작년에 일본 가서 일본 팀하고 연습 게임 하는데 상대팀 감독이 기상 요새 아이들이 콜리아빠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3일 만에 가르치면 까먹은다고 그래요. 그랬어요. 대단하다 했구나요. 우리 아이들은 가르치면 뒤돌아만 까먹어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래서 고향 온다스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자체로 비난하고 걔네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을 어떤 식으로 바꿔가냐. 여러분들이 분지를 바꾼 거하고 똑같구나 이거. 그죠? 안 되는 거를 어떤 아이디어를 어떤 자세로 갖고 어떻게 바꿔가냐. 똑같은 거예요. 야구선수 분지를 하면 안 되지만은 어쨌든 그 선수들을 대할 때 그 선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살이 해놓고 보면 어차피 속에 들어가 있는 토막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차피 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어차피로 끝낸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어차피를 소위 말해서 설립 안 시키더라도 세상 사람한테 설립이 통해서 말이 통해요. 어차피 안 되는 아이였구나. 어차피 안 되는.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서 있었냐 싶어요. 그러면 어차피 속에 있는 아이를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그 사람의 존재 가치고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케이스는 제가 프로에 있었고 28살부터 감독을 해 나왔지만은 고향 온다서 아이들하고 나하고 이야기라고 한 거는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옛날의 식으로 대하지도 못해요. 대해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태도 표시를 할까, 하나의 행동이랄까, 하나의 모습이 보이면 밑에는 따라오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가 되든 간에 이거는 반드시 만들겠다 하는 이 소위 말해서 자세랄까, 위력이랄까, 이 모습이 밑에 사람한테 전달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고향 온다서 가가지고 처음에 선수를 만났을 때 그만은 살이 찌고 있었고 캐치볼을 하도 캐치볼을 제대로 못 해요. 곤차발을 하면 제대로 못 잡아요. 반면 저분이 외야수 위치로 넘어가지 않아요. 내야 가까스로 넘어가요. 그게 일본 가서 46일 동안에 그 팀을 가지고 일본에서 연습 게임 하는데 8승 4패예요. 사람은 바꿀 수가 있어요. 얼마큼 강하게 몰아가느냐 문제. 그 몰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시겠지만은
결과가 없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과가 반드시 내야지 지나간 일이 또는 그 노력이 대가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프로세스, 아무리 좋은 설명서 결과 가전으로 갖고 있어봤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 요는 결과라고 하는 건 승리예요. 성공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산식 바깥에 일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지만은 존주의 아버니가 삼방울 시절 생각이 나는데, 삼방울하고 팀 왔을 때 솔직하게 처음에 왔을 때 첫날에 연습하는 거 보고 계약 잘못했다 싶어요. 물러설 수 없냐 싶어요. 근데 그날부터 그날 집에 가면서 생각이, 자, 이거 갖고 어떡하냐 싶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갔을 때 그 조직이 인원 조직이가 되든 이것 갖고 베스트로 해야 돼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한테 못 이긴다. 이거는 패자의 치론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만큼 하면 된다. 이것도 패자예요. 이것 가지고 이거한테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리더의 발상이에요. 그걸 나는 삼방울 왔을 때 뭐를 했냐, 그 바람에 삼방울로 야구할 때 김성군이 야구는 더럽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승리만 너무 연연한다. 승리에 연연한다고는 소위 말해서 조직이 원하는 거는, 또 선수 원하는 거는 승리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소위 말해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내가 해낸 거는 뭐로 해냈냐 내가 왔을 때 한 점짜 패가 20게임 가까이 돼요. 삼방울로가 그 전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아가냐 싶어요. 그래서 한기 어떤 시합을 했냐 1회부터 반도로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1회부터 반도 되면 시끄러웠어요. 여론이. 매스컴이나 전체가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이겨야 돼요. 투수 파트로 보니까 요는 문제가 뭐가 있으냐 최고 승리율이 3할이에요. 3할이. 그리고 7번 쳐요. 이래 갖고 놓칠 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난 게 6, 7, 8거, 7, 8거 갖고 승부처로 가져가지고 1회부터 6개까지는 소위 말해서 피자로 몇명 집어넣고 하자 싶어요. 보통 페난토레스에서 벤치에 넣는 피자나 11명, 12명 넣어요. 그러면 내일이 선발 피자로 패놓고 나머지는 전부 스탠바이예요. 스탠바이라고 하면 1년 토탈을 보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조직에서는, 삼방울은 당시 조직에서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가 없어요. 그렇게 우아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팀은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전부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133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회부터 투수가 나쁘면 1회부터 바꿔요. 이거는 세계에서 나밖에 안 했지 않냐 싶어요. 그걸 한 시합에 투수로 8명 내지 9명 써요. 이것도 산식밖에. 다 하나, 결국 그 팀은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되느냐 콜지에서 2등까지 올라갔어요. 그걸 리더의 팔상이라도 리더의 설말에서 이기고자 하는 이 일념이,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일을 선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안 된다, 모자란다, 뭐 하는 사람은 저는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비겁하지 않냐 싶어요. 설명해서 태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가 한계 설정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건 없지 않냐 싶어요. 다 하나 얼마큼 절실한 속에서 그 일에 설명해서 템벼드느냐, 그게 승부처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삼방울 이야기를 지금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삼방울 있을 때 한 달에 20일 새벽까지 일했어요. 아침에 해가 터요. 그렇나요? 근데 그 당시는 내가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리더는 그런 이야기 해봤자 소용없어요. 해가지고 치면 끝이에요.
결국 하더라도 결과로 내야지. 그 결과 저는 3방을 했을 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저는 징크스 많이 다지니까 징크스 다지다 보니까 7회 안에 화장실 가면 시합 쳐요. 그러면 얼마나 화장실 급봐도 7회까지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고 밤에 참으로 안 자니까 한 3, 4시간밖에 안 자니까 결국 어지러워요. 어지러우니까 틴돈지 먹어요. 그죠? 근데 그거로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이랬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겨야 부분이에요. 이겨야 되는 부분. 결국 어쩌다 보면 무리가 된 건지 저가 그 당시 이쪽에 오른쪽이 지금 콤파스는 없어요. 그때 암 걸려가지고 그걸 했지만은 그는 자체는 암 걸렸다 해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당시 2위까지 올랐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가 프로에 들어오면 누구나가 좋은 걸 하나 갖고 있어요. 이 1%라고 한 거, 2%라고 한 건 어떻게 살리냐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걸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이걸로 만들어 가느냐, 어떤 셈에서 위치에 이 사람을 쓰느냐, 적재적소에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적재적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이 승부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하고 봤던 일을 볼 때 저는 불가능은 없지 않냐 싶어요. 저는 어느 팀을 가든 간에 시즌 초에 시간 관계상 깊은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80승이나 75승이나 하면 그 밑에 숫자 내려간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보다 높은 숫자를 받았어요. 그거는 결과라고 한 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로 결과라고 한 거는 우리 위치에서 볼 때 선수한테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신뢰를 만든다는 거는 그 결과로 내야 돼요. 결과 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모든 것으로 그 순간에 바쳐야 되는 이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싶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일 문제점이 사리사욕에 얽매이 가지고 초지기를 망가뜨린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초지기에 플러스가 되는 한이 있으면 본인한테 마이너스 되더라도 과감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실행해야 돼요. 그거는. 근데 보통 자기 스스로가 아까우니까 설에서 초지기에 마이너스 되더라도 행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 하는 교수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의문, 왜가 붙어야 되지 않냐 싶어요. 그죠? 이겼을 때 왜 이겼지, 쳤을 때 왜 쳤는 건지 전부 원인이 있지 않냐 싶어요. 이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해가지고 앞에 가는 거지. 그래야 대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원인도 모르지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얼마큼 세밀하게 보고있느냐, 얼마큼 세밀하게 파악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냐 싶은데 어쨌든 승리하든 치든 원인은 반드시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미 그게는 각오사예요. 그죠? 우리가 우승했다, 우승하고 게임세트 하는 순간에 이미 각오사예요. 거기에서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이미 앞에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대체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제가 SK 감독을 할 때 2007년에 페난톨레스 코리안 시리즈 우승했어요. 근데 일본 가가지고 일본 팀 아시아 시리즈에서 춘이치한테 이겼어요. 단독 팀끼리 시합해갖고 일본 팀한테 이긴 그때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개만 보더라도 그 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근데 결국 결승전에서 톤점 하다가 마지막에 외야수가 성공했는데 이 높은 데 와갖고 결승점 졌어요. 결국 쳤어요. 그거 제대로 했으면 우승했지 않냐 싶어요.
했지 않냐, 우승했어요 그때. 그렇게 그거만 제대로 됐으면. 근데 제일 중요하다는 것보다 사람은 어느 위치에 서고 어떻게 쓰냐는 게 중요한 거라요. 이 볼은 1년 내내 애들이 잘했으니까 됐다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거로 타지로 들어간 사람이 왜 크게 던졌을까 싶어요. 그래서 1년에 페난토레스 코리안 시리즈 이렇게 잘 싸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할 때 미스를 한 거예요. 미스가 했다는 자체는 약한 거예요. 그죠? 이거 약한 거예요. 이거로 직시를 하는 사람과 이거로 넘어간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와요. 아까 다연한 일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다연한 일이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얼마큼 이거로 직시하냐 문제. 그러면 얘네들이 시합 끝나서 전부가 한국에 돌아와야 돼요. 한 명도 한국에 집에 안 보냈어요. 그 다음날 바로 전체가 우리가 봄에 캠프하는 코치라고 하는 데려가서 그 다음날부터 아침 6시 반 기상해요. 전산적인 캠프 시작이에요. 그거를 함으로써 미스에 대한 의식이, 전체에 대한 의식이, 팀에 대한 자기 위치라고 하는 걸 인식시켜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SK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바로 귀국했으면 SK라고 하면 그 당시 몇 년 동안 우승이라고 하고 상위권 있진 않았지 않냐 싶어요. 그걸로 감으로써 필요서 선수들한테 큰 의식이 생겼지 않냐 싶어요.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모든 게 조립인데 파트별로가 있지 않냐 싶어요. 그죠? 팀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로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돼요. 그리고 피해를 안 주되 협조를 해주되, 제일 중요한 거는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합심하는 거예요. 그게 팀워크예요. 그죠? 나는 괜찮다. 이거는 절대 사람 조직이라는 건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약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선수 하나가 했다 할 때 선수들의 개개인이 그런 의식으로 가지게 해야 된다. 그것이 SK가 몇 년 동안에 간 팀으로 살아 있을 수 있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스를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미스를 했을 때 나무라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예요. 그죠? 미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가 있기 마련이에요. 단 하나, 이 미스를 어떻게 하느냐면 미스는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죠? 위에 사람이 아무리 야단쳐봤자 미스가 되는 온본이, 큰 본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야단쳐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위에 사람이 하나의 마스터베이션이지 자기 만족이에요. 그 만족 속에 뭐냐면 밑에 사람은 코리가 생겨버려요. 밑에 사람은 멀어져 가요. 차라리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반드시 만들어야만이 리더는 천재 가치가 있지 않냐 싶어요. 어차피 끝날 바에 리더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요새 야구 같으면 선수가 없다, 부산자가 많다. 그 말을 왜 감독 입에서 나오냐 싶어요. 그거는 옆에서 하는 이야기지. 감독은 선수가 없든 부산자가 많든 그거 갖고 이겨내야 되는 의무로 갖고 사명감이 필요해요. 그것이 지금 프로야구의 순위예요. 프로야구가. 그래서 약해요. 그리고 제가 2007년에 경험한 건데, 인생살에서 중요한 거는 벌써 속에 아직이라고 하는 이 여유라고 할까, 그게 필요하지 않냐 싶어요. 2007년에 제가 코리안 시리즈에서 2연패 해가지고 혼자서 감독실에 3시 반까지 들어놓여 있었는데, 어떡하지 고민 끙끙끙 앓고 있었는데, 한 4시간 정도 들어놓여 있으니까 더 올라온 게 아직 2패 하도 되지 않냐 싶어요. 코리안 시리즈니까. 그러니까 내가 풀렸어요. 팔상의 초나이 나를 살렸고 SK를 살렸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그 회 아무리 몰리더라도 크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냐 싶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직 속에서 벌써로 치고는 순간에 모든 거로 전력 투구를 할 수 있는, 또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이 자세가 중요하지 않냐 싶어요. 인생살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여유가 있을 때요. 그때 반드시 뭔가 미스가 나게 돼 있어요. 리더들이
제일 중요한 게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죠? 저는 리더가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다는 자료는 저는 틀렸다고 봐요. 왜 위기로 초래했냐 싶어요. 그죠? 위기 위차 속에서 막아버려야지. 왜 오기 만들었냐 싶어. 그걸 뭐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속에 볼수로 집어넣었으면 그는 준비를 했으면 그는 위기는 안 왔지 않냐 싶어요. 어딘가에 도취됐지 않냐 싶어요.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그보다 무서운 거는 그게 도취되지 말아야 돼요. 도취된 사람은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뭐 그게 제가 2007년부터 제가 느끼고 살아온 건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뭐 30분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제가 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한계는 없어요. 조직이도 한계는 없어요. 한계라가는 자기 속에서 설정해버리니까 타협하니까 오늘도 아침에 어느 조직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안 된다 하는 안 된다 생각 자체가 망가뜨려 난 거예요. 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없어요. 저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뭐 하나 아주 2분 전도 말씀드리면 되는데 고량 온다스가 올해 5월 31일에 6명 풀어 보냈어요. 그 안에 한 명 투수고 나머지 야수 5명. 그러면 레기라 9명 안에 5명이 타선에서 빠졌어요. 그것도 1번, 3번, 4번, 5번, 6번. 그러면 누가 봐도 시합이 안 돼요. 그죠? 근데 걔네들이 보내는 순간 6월 1, 2, 3, 4에 피 속에서 그때 마침 피가 많이 왔어요. 피 속에서 소위 말해서 연습으로 밤에 10시까지 했어요. 아침에 8시부터. 그래서 새로운 팀으로 만들어야 됐어요.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5일째 경찰청하고 시합하는데 4회까지 9대1로 치고 있어요. 시합 끝나니까 우리가 11대 9로 이겼어요. 그 회 그 팀을 갖고 지금 현재까지 13승 6패 2무예요. 세상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야, 이 선수니까 어떻게 시합해? 이런 거는 소위 말해서 패자의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든지 어떤 경우는 자기만 발상 바뀌고 반복받고 열천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 갖고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품질 공감 30분 그 첫 번째 강연 야구와 품질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김성근 감독님의 강연을 함께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독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요, 품질 공감 30분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품질로 역경을 딛고 일어선 분이십니다.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시죠. 와토스 코리아의 송공석 대표님 강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대표님을 맞아주십시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와토스 코리아 대표이사 송공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김창룡 회장님도 와 계시고 이 박사님도 와 계시고 반가운들 얼굴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그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실제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 자신에 대한 품질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난이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 30분 동안 빠르게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22살 때 사진인데 제가 직장을 잃고 헤매다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작했던 그런 나이였습니다. 지금하고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34년을 오직 변기 속에 푹 빠져 외길을 걸어온 성공석 사장.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 이 화면은 제가 2001년 4월 달에 SBS 방송국에 인생 대역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건데 한 40분짜리 정도 되는데요. 제가 제목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 그림은 1973년에 창업할 때 자본금 5만 원으로 시작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22살 때 창업을 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을 갔는데 아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라고 했는데 경기가 좋을 때 돈을 벌어서 꼭지점에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한 3번 정도 그야말로 촌말로 하면 쫄딱 망한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도 제가 만약에 그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갔더라면 오늘날 저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첫 단계에서부터 저는 제 자신에 대한 품질 관리를 상당히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강의는 제가 제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강의거든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경영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거는 2001년에 저희가 그 발명의 날 그 특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산업 포장을 수상한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저희 포인트가 어디 갔나? 잘 안 막히는데 맨 위에 그림은 저희들이 일본의 그 이셴도기 메이커 아사히 에이토라는 회사에 수출할 때의 기념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2010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매출 100억을 돌파했을 때의 그림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2005년에 저희들이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그 상장했던 때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코스닥에 상장할 때까지 제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증이 전부 다였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과연 그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체계 있는 경영을 했느냐? 사실 그렇지는 못했어요. 주먹구구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겪게 되는데 저희가 1979년부터 그 품질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품질 관리 교육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 다니면서 배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실력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날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위에 그림은 작년 저희들이 이제 인천에다가 사옥을 하나 지었는데 그 준공식 때 기념 사진이고요. 밑에 그림은 올해 7월 3일 날 저희 회사가 인천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나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큰 바운더리 안에서 제 고향이기도 한 전라남도 장성에다가 터를 잡아서 앞으로 이곳에서 우리 회사가 100년, 200년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 소리 많이 익숙하시죠? MBC 밤 9시 뉴스였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하기 시작해서 고생 끝에 이젠 어엿한 우량 기업을 일군 한 50대 중소기업인이 명문대 수시 모집에 합격했다는 소식입니다. 박민주 기자. 절수형 수도꼭지를 만드는 중소기업의 대표 송공석 씨. 고려대 수시 모집 전형에서 9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늘 합격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아까 들었던 거 맞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한 그에게 배움은 늘 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떼학볕에서 일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가방 들고 이렇게 웃으면서 히히닥거리고 다닐 때 제일 참 부러웠거든요. 17살에 맨손으로 상경해 35년 만에 연 매출이 100억 원이 넘는 알짜배기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회사 운영이 안정되자 퇴근 뒤 매일 6시간씩 책과 씨름하며 고입과 대입 검정고시에 연거푸 합격했습니다.
삶은 그에게 늘 도전이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요. 즐겁기도 하고 또 기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도 평생 학습을 강조하는 그는 아들뻘 젊은이들과 함께할 대학 생활을 앞두고 또다시 도전 정신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네, 오른쪽에 그림은 이제 제가 4년 동안 대학을 열심히 다녀서 졸업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로,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올라가서 졸업장을 받는 그런 영광도 누렸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좀 대접을 좀 받았습니다. 그 대신 학교 다니는 동안에 우리 같은 클래스의 학생들한테는 딱 4년 동안 하루만 빼고는 날마다 계속 점심을 샀습니다. 저녁이면 또 맥주에다 소주를 또 엄청 샀고요. 아마 대학 등록금의 몇 배를 접대비로 썼는데, 앞으로 내가 나한테 접대 받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큰 고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결말은 안 났지만 큰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두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잠깐 보여드려야 되는 게, 우리 회사가 제가 왜 여기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작년 올 상반기에 결산을 해보니까 저희 회사 총 자산 말고요, 순자산,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순자산을 따져보니까 537억 정도 나왔는데, 아까 제가 5만 원 가지고 창업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참 미래는 계산이지만 그게 몇 배 정도나 될까 이렇게 해봤더니 107만 5,080배. 제가 초기에 설립 자본금 5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런 정도로 회사가 돼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와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받는 연봉이 2억 한 4천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2억 4천만 원의 한 금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원화십을 갖고 있으니까 좀 다르게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제가 이제 순수하게 일하는 시간과 제가 받는 급여, 보상 받는 걸 따져보니까 급여만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서울에 76년에 서울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받았던 첫 봉투가 2,500원이었습니다. 2,500원. 쌀 한 가마에 한 7,000원 정도 갔을 때인데 2,500원 받았으니까 쌀 3알값 정도밖에 못 받았죠. 한 달 월급이. 그러니까 엄청난 낮은 연봉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노동시간을 오늘 오면서 차 타오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주 78시간을 일했더라고요. 주 78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2,500원 받았으니까 그냥 공짜로 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그거마저도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왜? 시골에 가서 해봤자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그런 환경이지만 저를 받아주셔서 일을 시켜준 그 사장님께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40년 동안, 올해 40주년인데 회사를 경영하면서 은행 돈을 한 번도 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랬냐 그러면은 돈 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이게 매출액만 많으면 뭐예요? 자산만 많으면 뭐합니까? 해년마다 또 벌어들이는 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표를 쭉 보시면은 매출이 200억이 채 안 되는데 40억, 50억, 심지어는 7, 80억 이렇게 이제 흑자를 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가능했느냐? 저희는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금속으로 제품을 만드는 게 많았는데, 제가 생각해내는 게 왜 꼭 금속이어야 되냐? 왜 이것을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냐? 왜 이렇게 부품이 수가 많아야 되느냐? 이걸 다 줄이고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가가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판매가가 결정이 됐는데, 원가가 낮아지는 것만큼 순수익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한 가지 부품을, 조그마한 볼트입니다, 볼트. 조그마한 우리 탱크를 이제 양변기 보면은 이제 탱크하고 하부를 조립하는 그 볼트가 있는데, 그 볼트를 처음에는 황동을 썼어요. 그럼 몇 년 전에 황동 비철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그때 당시에 황동을 했을 때는 한 800원 정도, 두 개 한 세트에 800원 정도 했는데,
플라스틱으로 딱 바꿔가지고 하니까 이거 200원도 안 먹히는 거, 174원. 그 나머지는 그럼 다 남는 거죠. 가격을 안 낮췄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한 250만 개를 그걸 만들어 팔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깜짝 놀랐어요. 볼트 2개만 바꿨을 뿐인데 1년에 10억 이상씩 순익이 늘어났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실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 못 드렸지만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물을 아끼는 습관 기본인데 그게 혹시 잘 안 될 때는 물을 아낄 수 있는 절수 제품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 절수 제품을 위해서 37년간 외길 인생을 걸어온 와터스 코리아의 송공석 대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송 대표. 1인 기업으로 시작해서 국내 양변기 부품 시장의 점유율 80%를 차지할 정도의 저력을 가진 분인데요. 이렇게 오기까지 과연 그의 성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예, 이건 MBC TV에서 저희를 이제 모델을 해가지고 이제 성공의 열쇠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저건 50분짜리였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천해가지고 성공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때에 고민해도 늦지 않더라.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은 체계 있게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지금은 척하면 삼천리라고 이제 어느 정도 크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이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이치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해봤어?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데 저도 역시 우리는 깊이 있게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고 그래서 결과가 안 좋으면 또 하고 에디슨이 뭐 전구 하나 만드는데 뭐 1000번 이상, 10,000번 이상 이렇게 시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실패를 했다 그러지만 에디슨은 실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컴퓨터로 공학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한 번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는데 이게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조건을 놓고 보면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을 대입해서 해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를 때는 해봐라.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밑에 이 단어를 제가 처음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말을 주로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해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시킬 때도 머릿속에 암기식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품질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익숙하시죠? 저게 40년 전에 제가 시작했을 때에 지금은 그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만 처음에는 황동으로 주물을 부어서 가공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한 세트에 이게 포인트가 왜 한 세트에 2,750원을 받았는데요. 왼쪽에 있는 한 세트가 지금 저희들이 출고하고 있는 제품인데 지금 5,000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판매 가격이 100%가 안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는 해년마다 순익률이 한 30% 가까이 나는 회사라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가 발상의 전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옛날에 다 황동을 했던 걸 왜 플라스틱으로 바꿀 수 있느냐. 처음에 시장에 가지고 나가니까 이건 깨져서 못 써. 플라스틱은 싸구려야. 이렇게 하는데 그 인식을 바꾸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요.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LH공사, 옛날에 주택공사였죠. 거기에 납품을 좀 하러 갔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들이 나 그때 깨달았는데 저희가 만든 제품이 하자율이 1%고 기존에 쓰고 있는 제품이 하자율이 10%를 할지라도 저는 우리 제품을 못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가 1%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10%가 하자라도 자기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공사에 납품을 못하고 있었는데 계기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백을 써가지고 대구에 모여 있는 업체가 백을 써가지고 LH공사에 주택공사에 35,500개를 1년분을 납품을 했는데 이게 몽땅 다 불량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납품하시는 분들이 사장님 잘하는데 야 이걸 좀 해결해야 되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맡기세요. 샘플을 100개를 딱 갖다 줬어요. 아주 제대로 전수검사를 해서 갖다 줬던데 그게 100%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LH공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LH공사에 저희 제품이 거의 100%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양변기 부속, 탱크 속에 들어가는 부속만 주로 생산하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환경이 바뀌어서 물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수도법에 6리터 이하인 절수 설비형 양변기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행하게도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양변기가 완전하게 6리터 이하인 변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에 착수한 건 이건데요. 지금 현재 이거는 6리터 이하가 아니고 4.8리터를만 가지고도 완벽하게 수시는 되는 제품을 개발이 완료돼서 지금 양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접해봤을 텐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생략하고 사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디서 배운 걸 가지고 지금까지 미천으로 삼아서 살아왔느냐? 저는 어머니한테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키우시고 이런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많은데 그것을 좀 서로 욕심 덜 부리게 하기 위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거하고 콩조각도 나눠 먹으면 배가 부른다. 그리고 아까 내가 무차입으로 은행 돈을 안 써봤다 했는데 이 말씀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올 구멍이 있어 꿔주는 것이다. 너 같은 사람한테 누가 돈을 꿔주겠나. 부은수껏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그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적게 먹고 가는 똥 싸라. 네 능력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의 저희 경영 이념이라고 할 수는 뭐 개똥 철학이긴 합니다만은 첫 번째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그 다음에 최종적인 소비자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유통하는 분들한테 마진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장사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다 보니까 다 좋은 겁니다. 저희가 만드는 절수형 양변기 부속을 우리나라 다 쓰게 되면 연간 우리나라만 해도 1조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다 팔아봤자 1년에 매출이 180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한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국가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유인이라는데 4단계가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영 이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회사의 모토가 있다면 직주교사문이라 해서 직장을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주택단지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중고등학교 아니면 전문학교만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해라. 그러면 회사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학교하고 조인을 해서 수능 시험을 보지 않고도 저같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알려드리겠다. 골치 아프게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데 공부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회사로 오시면은 자동스럽게 대학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직주교사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주택단지를 저희들이 이제 사원용 전원주택단지를 한 200호 정도를 지을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장성에다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달에 땅은 매입을 끝나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근의 공식적인 교육 이런 시설도 좀 지원하겠지만 사내적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다른 대학과 조인을 해서 학점은행제라든가 이런 것도 실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책임 얘기했는데 제가 고향 사람들한테 참 고맙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어머니 친구들을 위해서 이게 한 목욕탕과 식당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설 하나 해드렸는데 이게 서운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운당은 저희 어머니 이름이 신서운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죽고 난 이후에 돌에 새겨놨기 때문에 1000년, 2000년 우리 어머니 이름은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주택단지 안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결혼식장이라든가 잔치, 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서 우리 회사에 입사하신 분들이 인간답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까만 고무신 보이죠? 제가 서울 올라갈 때 순천역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왔는데
5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서 올라갈 때 까만 고무신 신고 왔는데 제가 지금은 타고 다니는 차가 이게 무슨 차인지 알죠? 그래서 최고로 비싼 차입니다. 왜? 저는 이동 거리가 많으니까 좀 편안해야 되거든요. 이 일하는 곳이 차 속이 사무실이기도 하고 숙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욕하지 마십시오. 저는 10원짜리 한 개 탈세 안 하고 내가 땀 흘려서 벌어서 이렇게 쓰는데 누가 나를 욕하면 그건 그 양반이 나쁜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자, 우리 회사에 딱 들어오시면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은 어머니 떡도 맛있고 싸야 처먹는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품질 관리가 뭡니까? 품질은 좋고 가격은 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 하나만 우리가 머릿속에 새기고 있어도 절대로 창업을 해서 망할 일은 없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그 회사에 다닐 때 공부를 하셔가지고 배우셔가지고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부는 일자리 한 개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품질에 관련이 있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창업을 하셔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0%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말씀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한번 불러주십시오. 회장님 불러주실 거죠? 예, 고맙습니다.